이전 이야기 에피소드 30-2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1번 매매법에서는 사야 되는데 3, 4, 5번 매매법에서는 팔아라고 하고.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자, 이제 주식 5년차 트레이딩 2년차에 접어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다리가 잘 맞으면서 욕심이 시작되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빨간불에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가 계속 잘 되다 보니까 10일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 계속 빨간불이 찍히잖아요. 파란불 하나 찍히는 그 손실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11일차에 손절 쳐야 되는데 빨간불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물타기를 무리하게 더 한다든지 손절을 못하고 계속 몰려서 간다든지 그러면서 계좌에 박살나는 경우, 욕심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 자신감이 막 폭발하면서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드레날린, 도파민도 나오고 막 분출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잘 될 때는 주식시장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살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적성을 이제 드디어 찾았다. 왜 이제 찾았을까? 주식 좀 더 빨리 시작했었으면 적성을 빨리 알게 됐을 텐데. 자아도취가 좀 심하신 분들은 자기 매매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청 노력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내가 만든 내 매매법이다. 옛날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까지 10년 걸렸다고 하던데, 야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분명 나처럼 열심히 안 했을 거야. 야 참 난 놈이다. 2년차에 꾸준한 수익을 계속 내게 되다니. 뭔가 자신감과 자만심이 막 하늘로 폭발하는 그런 걸 많이 봤었어요. 1년차에 주변에서 훈수를 많이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철수 걔 나한테 주식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나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라면 그때 과장님 부장님 나한테 그만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나 너무 잘 돼서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효심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 생각을 항상 하고, 효자 효녀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엄마 용돈 드릴게요, 일 그만두세요. 분명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부모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깡통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2달, 석 달 잘 되다 보면, 전 옛날 복리계산기 많이 했었는데 원금이 얼마고 얼마 기간 동안 몇 프로의 수익을 내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복리계산기 두들기면서 내가 이렇게 수익 나면 언제쯤 되면 이 정도 예수금이 될 테니까 내가 언제쯤 얼마가 돼 있겠다. 욕심이 시작됐고 계속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서 비중을 올리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때쯤 되면 비중을 올리게 됩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스타일은 이미 지금 미수 써가지고 하고 있고, 결과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잘 될 건데 나중에 비중 조절 따위 없습니다. 일단 지금 때려서 많이 먹자, 이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했던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더 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런 생각 못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풀베팅 했었어요. 항상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하루 만에 깡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신감이 항상 폭발할 때 무리하게 비중 베팅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는 100% 맞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신감이 막 폭발할 때는 이때 좀 큰 깡통이 나옵니다. 잘 제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랑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왜냐면 나 혼자 고독하고 되게 외롭고 주변에는 주식 안 된다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런 얘기만 듣다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억눌려 있던 심리들이 폭발하면서 이제 주체를 못합니다. 그거를 어딘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글을 올리면서 일지를 쓰는 건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내가 오늘 뭐 잘했다, 이렇게 좀 아쉬웠다,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랑을 해야겠다라고 매매 일지를 쓰게 되면서 내가 너무 들떠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동안의 나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고, 내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좀 된 것 같고, 내 BS 타점을 보면서 나 혼자 자랑스러워하고, 오늘 비록 수익은 못 냈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 BS 차트 보면서 BS 마크 많이 찍혀있으면 뭔가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좀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도 와 잘한다 해주고. 이제 이때가 진짜 무섭다는 거. 깡통이 다 찾아왔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고수분들은 노력을 안 했나 보다, 나는 노력해가지고 기간을 많이 단축시켰고 난 진짜 난 놈이다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때쯤 되면 계좌가 망가지기 직전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자만심은 이제 어떻게 잠재워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가 잠재우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잠재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재워집니다. 계좌에 바로 직격탄이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만심과 혼자 심취해 있고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든지 시장의 손실을 보면서 정리를 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 3년차를 말씀드릴 건데, 이때쯤 되면 앞전에 자만심이 넘쳐났었고 손실을 봤을 거고, 복구 심리 세계로 빠져듭니다. 복구를 한다는 심리가 드는 것 자체가 이제 욕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심리
심리만 잘 받쳐주면 잘 될 것 같은데 심리를 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볼까?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손실을 많이 보게 되거나 깡통이 차게 되면 일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대출이 나온 사람들이 대출을 합니다. 이제 대출을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이제 주식은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사자로 빠지는 거예요. 나 주식은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것 같은데 심리가 못 받쳐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리딩방 쪽으로 빠지는 분들 꽤 봤거든요. 이빨 털면서 리딩이나 입으로 먹고 사는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고, 이때 계산법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10만원씩 50명한테 받아도 500만원인데 10만원 100명 받으면 1000만원이네, 20만원 100명 받으면 2000만원이네, 이런 식으로 이빨 터는 쪽으로 눈을 뜨게 돼서 빠진다.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좋겠지만 깡통 차고 더 이상 내가 매매로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부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본인 나름대로는 고수의 흉내를 낸다고는 하는데, 짬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만 초짜분들은 이 사람들이 고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짜분들은 이렇게 이제 리딩방으로 빠져서 이빨 터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때쯤 되면 어떤 주식 모임에도 한번 나가보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식 하는 사람들 이제 몇 명 알게 되면서 훈수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또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이 보면 지금 제가 1, 2, 3년 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 시기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사자들 만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근데 이제 3년 차쯤 됐을 때 나도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의견도 좀 공유하고 하다 보면 훈수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이제 솔깃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손실을 많이 받고 대출도 받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래?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검증된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자기 입으로는 벌었다고 하는데 검증이 됐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 매매로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퇴사를 할까도 고민했었고,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밤에 이제 알바를 해야 되나, 진로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들 때이기 때문에, 어떤 훈수 두는 사람들의 한두 마디가 나의 3년 동안 잘 쌓아온 주식 인생을 지하실로 보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사자들의 그 한두 세 마디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 주식이 지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피해가야 되고, 물론 검증된 올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의 조언이라면 잘 받아들인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이때가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상따, 낙주도 해봤고 종가 베팅도 해봤고 시가 베팅도 해봤고 스윙도 해봤고, 상한가 갖는 종목들 첫 번째 음봉에서 사보고 두 번째 음봉에서 사보고 세 번째 음봉에서 사보고, 아니면 다시 상한가 종가를 상한가 고가를 돌파할 때도 사보고,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 식인데, 어느 하나 나의 매매법이 없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경험을 저는 했었어요. 돌파 매매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되면 템포를 좀 늦추자, 눌림으로 갔다가 눌림으로 시작해서 이제 물려서 끝나니까 손실이 또 커지면 이것도 아닌가, 그럼 이제 종가 베팅으로 가면 종가에 이제 멈추잖아요. 주가가 몇 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시가를 보고 사자, 시가 베팅도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다시 돌파를 했다가 단타는 안 된다, 다시 스윙으로 해보자. 스윙은 또 쉽나요? 주미사 댓글에 보면 난 스윙으로 뭐 엄청 많이 버는데 단타 치는 사람들 쉽지가 않다 댓글들 종종 달리는데, 스윙도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두 번 잘 먹을 때는 있지만 또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스윙 잘하신 분들, 단타 잘하신 분들, 중장기 투자 잘하신 분들 계시지만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장투는 장투대로 힘들고 스윙은 스윙대로 또 힘들고, 100% 200% 벌려고 하면 30% 40% 또 물리는 경험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잘 버틸 수 있는지, 장투 갔다가 또 장투 가서 물리니까 역시 주식은 단타야, 또 다시 돌파 매매하다가 또 다시 눌림하다가 또 이것도 아닌가 또 상따했다가 계속 쳇바퀴를 도는데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시절을 잘 버티셔야 되거든요. 쳇바퀴 돌 때 입고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정쩡한 고수인 척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언을 하게 된다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무한 쳇바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매매를 조금 쉬면서,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4년 동안 엉뚱한 것만 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잘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쳇바퀴를 벗어나려면 매매를 조금 쉬면서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매법에는 내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커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커가지고 매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장 맞추고 일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을 거거든요. 잘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파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 4년 차로 접어들면 진짜 이제 심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절제와 대출 이자와 싸워야 되고,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조급함과 싸워야 되는데,
있는데 이제 좀 벌다가 있고 뭔가 될 듯 말 듯한데 내가 마지막 열쇠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4년 차쯤 되면. 근데 아까 이제 3년 차에 대출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차쯤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소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았다 치면 이때부터는 대출 이자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나의 고정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전업을 했다는 가정하에 4년 동안 고정 수입은 없었고 계속 주식으로 날리기만 했고 모아뒀던 돈은 계속 까먹으면서 알바를 했다 하더라도 벌어는 금액보다 어차피 주식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튼 이자 내기가 이제 빠듯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저는 카드 결제일이 매달 1일이었었는데 제 심리상 매달 16일부터 카드값의 심리로 빠져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달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곧 월말이 다가오는데 카드값을 결제해야 되니까 16일 정도부터 제 마음은 이미 월말이에요. 월말의 심리로 빠져들어서 16일부터는 계속 이제 불안한 거예요. 빨리 장이 안 좋아도 매매해서 이자 벌어야 되고 카드값 나갈 거 벌어야 되고 대출 이자, 카드값, 생활비, 휴대폰 요금, 기타 등등 이제 벌어야 되는 심리에 빠져서 16일부터 30일까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매매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심리가 안 좋은데. 그런데 1일에 또 돈을 낼 수가 있냐. 사람 심리가 돈이 없으면 최대한 좀 늦게 내고 싶은 그런 심리가 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일이 결제일이었고 그 다음에 10일이 마지막 결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달 10일에 카드값을 결제했었고 이자도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벌써 10일이잖아요. 10일에 내고 나면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5일 동안 마음이 좀 편하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6일부터 다시 월말의 심리로 들어가거든요. 16일부터 또 불안해요. 계속 비중 때려야 되고 미수 써야 되고 풀베팅 때려야 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30일 동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 동안 계속 이제 쫓기는 심리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안 할 수 없으니까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계속 혼자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다시 돌아가도 불가능할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런 심리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나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에피소드 30-4에서 계속됩니다.